저번에 이제 점심 먹을 때 네. 이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미 하락기가 왔고 네. 물건이 잘 안 팔리는데 네. 이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게 네. 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얘기한 건 뭐냐면, 아예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PD님이. 네. 포트폴리오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아,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 좀 변경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었던 시기가 있고, 좀 하락기를 겪고 있는 시기가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원래 내가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애초에 포트폴리오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거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시세차익형 비중과 수익형 비중, 이 비중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지금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 비중이 어디가 높아야 될까요? 시세 차익이요. 당연하잖아요. 네. 하락장이다 당연히 수익형. 수익형 비중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포트폴리오 주보세요 보면 전부 시세 차익형만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실 텐데 현금 흐름은 전혀 필요가 없으신가요?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이 있을 텐데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 나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파트 사고 싶어서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샀어요. 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어서 샀어요.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형님 근데 네, 하락기 상승기 네. 이게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는 없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오고 나면 네. 점점점 보수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들도 분명히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정리했을 때 이게 언제 바닥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예상을 못 하잖아요. 이걸 못 하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시세차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못난이는 좀 정리하고 거기서 확보되고 내가 또 돈 모은 걸 가지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수비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원래 이게 수익형이 너무 지금 부족하구나 이런 네. 식에서는 욕심을 내리고 이걸 조금 지금 넣어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링고님 근데 이때 네. 딱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네, 좀 못난이 정리하고 모았던 네. 돈으로 오늘 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이거를 수익형을 할지 네, 아니면 급반등이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시세 네. 차익을 딱 해버릴지 이거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조금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상승장이 오면 가만 가지고 있으면 얘가 확 올라가요. 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무조건 수익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한 개 내지 딱 2개 정도 네. 사이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락장을 맞이했고 이거를 정리할까 말까도 고민이고 또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냥 딱 기다렸다가 저걸 할까 말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과연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계속 시세차익형에다가 내 모든 자산을 계속 넣어야 될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선택지는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로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정리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네. 포트폴리오를 걱정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더 끌고 가는 게 맞을까? 손절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이거 고민은 포트폴리오랑 다른 고민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고민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해야 되죠. 네. 결정을 할 때 이게 만약에 내가 다 그냥 멀쩡하게 갖고 있고 전세 들어와 있고 한 상태라고 하면 끌고 가도 되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막 좀 6개월 뒤에 입주한다. 내가 입주를 감안했을 때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하기도 하겠죠. 네. 또 여유가 되는 분들은 입주장을 맞이하면서도 끌고 가겠죠. 그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 안 됐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나서 만약에 이 분양권 내가 갖고 갈 수가 없구나.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고 나면 투자금액 많이 회수될까요? 아마 투자금액도 회수도 많이도 안 될 거예요, 사실은. 네. 정리해도. 그리고 물건도 몇 개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짤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또 앞으로 한 개 할 건데 시세차익형을 할까? 이걸 수익형을 할까? 비중을 어떻게 할까? 하나 사면 끝인데 무슨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보다는 그 한 개 더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더 똘똘한 거를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는 게 맞죠,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간 분들, 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긴 하죠.
영구님, 그럼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네. 넘어가신 분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시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의 유형이 있어요. 네. 한번 보면 생각보다 투자한 개수가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고민이 많겠죠. 네. 저는 이제 고민들을 항상 심플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선택지를 2개 내지 정말 많으면 3개. 이분들이 개수가 많아요, 아파트가. 네. 무슨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개수를 줄여야 되나? 아니면 좋은 게 있으면 또 기회를 보고 바닥에 또 사야 되나? 뭐 그런 고민 하겠죠. 네. 근데 제 가이드는 그런 거죠. 이미 개수가 많은데 이걸 개수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는 개수를 줄이면서 똘똘한 거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1번 선택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돈으로 수익형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개수를 늘리는 건데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네. 1, 2번 중에 선택하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는 무난한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추천은 뭐냐면 수익형 비중을 늘려야 된다. 너무 수익형 비중을 안 가져가고 계속 똘똘한 것만 갈아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삶은 너무 피폐할걸요? 계속 궁핍하고요. 돈 쪼달리고요. 좋은 걸 샀는데 비싼 거를 또 샀는데 전세가가 떨어질 때 몇 억씩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때마다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형 비중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좀 정해져 있죠. 약간 자산은 많은데 밥을 컵라면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1개 내지 2개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많겠죠. 네. 1개나 2개. 1개 갖고 있다가 뭐 분양권 하나 샀거나 아니면 좀 똘똘한 걸 갈아타려고 사놨거나 그분들의 선택지가 앞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 2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 그게 1번이에요. 네. 이것도 팔고 또 갖고 있다가 또 좀 좋은 거 사고 또 정리하고 또 좋은 거 사고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압구정까지? 근데 이것도 간다 하더라도 네. 삶은 피폐한 건 마찬가지예요. 아, 결국은 자기 만족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꼭 거주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야죠. 사실 그거는. 근데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뭐냐면 이분도 수익형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적당하게 좋은 상급지로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 급지도 계속 올리고 그 급지에서도 신축까지도 사길 바래요. 네. 완벽한 녀석. 그러면 금액대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날이 오려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지에서 이 정도면 나 좀 살만하고 행복한데? 라고 생각하는 입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연식이 조금 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수익형 비중을 1-2개씩 늘려나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있죠. 이제 물건을 되게 종목들을 다양하게 두루두루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파트, 분양권,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엄청 여러 개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 아파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까 1번 케이스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수익형에 대한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아파트라든지 시혜자익형에 대한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루두루.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포트폴리오를. 이 사람은 비율적으로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지키는 투자를 해 나가야 되죠. 주택을 조금 더 똘똘한 걸로 갈아타게 하는 거, 뭐 오케이. 왜냐면 비중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둘 중에 뭐에 더 집중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수익형 비중을 조금 더 집중하면 어떨까? 왜냐면 금액들이 이제 여유가 많아지면 수익형을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 탁 샀을 때 이게 매가가 굉장히 높고 또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 거 1-2개만 탁탁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여러 개 사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 한 50억짜리를 대출을 조금 일으켜가지고 사면 1-2개 사면 자산의 크기가 얘를 압도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이 지금도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걸 또 산다고? 또 나오면 좋죠. 현금 흐름이 막 1,000만, 2천만 나오는데 1,000만, 2천만 더 나온다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아파트를 좋은 걸 몇 개 들고 있으면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무 기쁨이 안 돼요. 큰 기쁨이 없어요. 가져보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현금 흐름이 이렇게 탁탁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은 포트폴리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3가지 알려줬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영구님, 근데 이제 자꾸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비중이 있을까요? 수익형, 시세차익형? 일단은 그 비중을 무엇을 가지고 비중을 놓을 거냐, 네. 개수로 할 거냐, 그 전체 총액, 자산 금액으로 할 거냐. 근데 저는 제일 무난한 게 자산 금액이라고 봐요. 그 자산 금액을 가지고 뭐 10억짜리 아파트 5개, 50억짜리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5대5가 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비율 5대5가 무난하죠. 5대5까지는 최대한 끌고 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쪽으로 좀 더 갈까는 본인이 선택해 나가면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시세차익형이 막 90%, 100%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적당하게 비중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뭐 상승기 때는 시세차익형이 비중이 더 가는 거고 조금 더 많다가 하락기가 이제 조금 온다는 느낌 들거나,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고점인데, 그러면 그때도 뭔가 사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 주택을 사지 말고 수익형을 좀 안전하게 사두면 좋다는 거죠. 특히 최근 한 1년 사이에 뭔가를 샀을 때 그때는 누가 봐도 많이 올랐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수익형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백문님, 근데 이 비중이 사실은 좀 나이대별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나이대별로 비중 어떤 게 또 이상적일지. 뭐 예를 들어서 20대가 아파트를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30대 초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모아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수익형은 은근히 투자 금액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세팅을 했는데 돈이 10만 원 나오면 이거는 뭐 세팅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 5천만 원을 넣더라도 나중에 1,000, 2천만 원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세차익형에 집중하는 게 맞기는 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시세차익형 비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 중반, 후반 좀 넘어가면 40대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냐면 계속 좋은 입지로 이사 가고 싶어요. 자산도 빨리 불리고 싶은데 좋은 입지로 이사 가고 싶은데 월세까지 받고 싶어. 이 세 가지 욕심이 다 드는 순간이 이때거든요. 이 세 가지 욕심이 다 생겨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절대 세 가지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뭐 2급지에다가 1급지로 갈아타기 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었을 거예요. 언제 돈을 또 다 모아가지고 월세를 또 세팅하겠어요? 어렵거든요. 그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으면서 월세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현재를 만족해야지만 월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현금 흐름을 내가 한번 세팅을 해보면 맛을 보고 나면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볼륨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삶이 정말 완전 달라지죠. 느낌이 달라지고,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연끌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도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합쳐지면서 그때 내 집만 하면 또 갈아타기 해볼까? 이렇게 가면 안정적인데, 얘를 빼버리고 계속 갈아타기 하다가 한번 하락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되거든요. 본인이 원했던 세 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월세 안 나오죠. 자산 빨리 안 불고 줄죠. 나 미치겠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집 이사를 갔는데 이게 좋은 집 맞아? 이렇게 되고 또 더 좋은 집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더 많은 분들. 50대로 막 넘어간다. 그분들은 물론 또 정년이 긴 직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도 많잖아요. 50대 넘어가고 하면 거의 다 이제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뭐 하지? 어떡하지? 그 고민 하거든요. 이분들은 무조건 수익형 비중을 늘려야죠. 지금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남들은 다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나 지금 여기 살아 라고 막 자랑할 때, 또는 나 아파트 이번에 또 한 개 더 사가지고 또 많이 올랐어 자랑할 때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또 다시 또 시세차익형으로 좀 더 가져가고. 일단 시작은 시세차익형이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수익형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죠. 형님 다 듣고 나니까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시세차익형이 수익형보다는 호황기 때 무조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수익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도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지금은 돈을 좀 잘 벌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빈자가 되는 사람들이 내가 가장 돈 많이 벌었던 수익률,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래, 이 방법대로만 계속 하면 돼 하다가 한 번 핀트가 딱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다 듣고 나니까 네. 되게 본질적인 문제까지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고려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대별로 일단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도 달라요. 정답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근데 또 너무 내 상황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고 세일 차익형 좋아하고 그래서 이걸 비중을 80% 계속 늘려나가야지 했을 때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뭐를 더 많이 봐야 되냐면 60%는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봐야 돼요. 내 상황이 아니라. 보통은 내 상황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항상 호황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잘 견뎌내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좀 수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접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고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직접 여러분들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